귀신을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국부론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오늘은 제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AI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저만의 초필살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돈 버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책에서 알려드린 내용들과 잘 융합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누구나 쇼츠를 만들거나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쓰다가 안 쓰면 아주 불편해서 못 견디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난 이후에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걸 왜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지라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채널에서도 AI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툴을 활용한 영상 제작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영상 제작 방법들 중 가장 효율이 높고 편리한 방법들이거든요. 앞에서 보여지는 프론트엔드가 아닌 제가 정보를 얻고 가공하는 방법들인 백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똥이 나오겠습니까? 음식의 재료가 풍부하고 신선할수록 맛있는 요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그 속에 대게, 송이버섯, 전복 등등이 들어가면 퀄리티나 맛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안 본다고 합니다. 한 권도 안 읽는다고 말하면 쪽팔릴까봐 한 권은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책 옆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런 설문조사에서 3권을 읽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들듯이 풍부하고 질 좋은 정보가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독서나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은 우리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질과 품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게 돈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건 AI로 결과물을 만들어냈건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 즉 우리의 뇌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어두컴컴한 두개골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남들이 훔쳐갈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조금 더 잔인하게 말하자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고 성과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해? 아니면 알 수 없죠 뭐. 그래서 정보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인풋하는 실질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의 컴퓨터를 보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요즘 초등학생이 저보다 컴퓨터를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상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스 스크립트입니다. 복스 스크립트. 챗GPT 플러그인이 이제는 GPT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계가 40%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2023년 12월 통계이긴 합니다만 100명 중에 40명이 쓴다는 소리인데 그 중에서도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13명이란 소리죠. 그마저도 자기 부담과 회사 부담이 6대 4로 나뉜다고 합니다. 8.6명 정도가 아마 본인 돈 내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GPT스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복스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상위 9% 안에 드는 것입니다. 챗 GPT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GPT-4가 있고요, GPT 3.5가 있습니다. 저는 유료 버전이라서 GPT-4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GPT 탐색하기라고 있습니다. GPT 탐색하기를 누르면 맞춤형 GPT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만든 것들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게 복스 스크립트, 여기 있죠. 복스 스크립트 채팅 시작. 사용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URL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제 영상에 URL 주소를 하나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주소창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복스 스크립트로 가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Shift Enter를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 URL 분석해서 트리 구조로 스크립트를 요약해줘. 허용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복수 스크립트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 나와 있죠. 유튜브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아무리 긴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다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타이틀 떠먹여줘도 아무도 따라 안 해서 모두 공개하는 초간단 유튜브 쇼츠 제작 비법 공개, 지속적으로 돈 버는 방법은 덤. 이 영어로 말하고 앉아 있죠. 이름 곤란한데요. GPT 평가는 한 개로 주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해줘. 영상은 유튜브, 이게 제가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요약을 대충 보면 알거든요. 영상은 유튜브 쇼츠 조회를 높이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며 시청자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공합니다. 네, 토론 전반에 거쳐 필모그래피가 있습니다. 유명인의 필모그래피가 맞습니다. SEO 활용과 시청자 참여 전략에 대한 기술이 논의되며, 야, 상당히 똑똑합니다. 세부사항, 유튜브 쇼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주제 및 제목 선정의 중요성, 맞죠? 넓은 관객에게 호소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에 대한 전략적 조언, 맞죠?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 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긴 영상을 다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버를 인터뷰하고 싶어. 질문 5가지만 뽑아줘. 인터뷰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 쇼츠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다면 저는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겠죠. 유튜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제와 제목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실패했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와 그것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실패했던 경험들은 뭐 수없이도 많죠.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영상이 뭐 한 400~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외 영상 그냥 끌고 와서도 해보고 예능 쇼츠 같은 거 그대로 써보기도 하고 저작권 피해가는 방법도 한번 해보고 뭐 사진만 갖다 붙여가지고도 해보고 뭐 여러 개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제가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게 제 전자책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SEO 전략이나 기술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죠. 사실은 유튜브는 제가 이걸 왜 다 대답하고 앉아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뭐 읽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상당히 유용하던데 클릭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기 2배가 나오죠. 네, 2배라고 나옵니다. 2배속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달랍니다. 염치도 없죠. 아무튼 이 사람한테 모바일 커피 쿠폰 나중에 성과 나면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2배속 기능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구글이 어떻게 알았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구글 확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본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아예. 그리고 썸머리를 누르면은 요약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챗GPT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가서 URL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방금처럼 질문을 한다던가 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고요. 조회수를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 다이어트, 연예인, 부동산, 건강, 재테크, 뷰티, 패션 등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선택하세요. 네,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하시면은 쇼츠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까시면 됩니다. 크롬 웹스토어죠. 크롬 웹스토어에서요. 여기서 노트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전 이미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노트 GPT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상단에 이런 마크가 뜨게 될 겁니다. 네, 노트 GPT. 그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요약을 눌러가지고 요 글을 읽고 이제 시청을 하거든요. 시청을 하더라도 2배속으로 빠르게 이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정보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이런 기능. 훨씬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유튜브 내에서도 제공하는 스크립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더보기 눌러보시면은요, 스크립트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크립트를 이렇게 제공을 하긴 하는데, 반갑습니다. 신국보론입니다. 유튜브 쇼츠 조회수 잘 안 나오시죠? 조회수는 많은 요소로 결정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오타가 좀 많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은 타임스탬프 전환이라고 해서 앞에 방금 시간을 다 없앨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눌러서 해당 위치로 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주제 선정과 제목 부분에서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갑니다. 그 외의 기능들은 뭐 그렇게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더라도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글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렇게 저도 사용을 했었고요. 유튜브에서 여기 공유 눌러보시면은요, 링크를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링크 있죠?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다 받아쓰기 하고요. 받아쓰기 있죠? 음성 추출 중 다 된 것 같습니다. 2평짜리 고시원에서 시작해 경제적 받아쓰기 처리 중입니다. 네, 받아쓰고 있습니다. GPT 엔진을 가져와서 쓰는데 조금 느리죠? 지금 9시 34분입니다. 토요일 밤. 아기가 지금 열이 좀 나가지고요. 밖에 엄마랑 같이 있거든요. 아기 울음소리 나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다글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모바일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C에서보다 모바일로 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다글로 이용하시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요. 지금 세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콤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8.6명 중에서도 더 줄겠죠.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때에 따라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 운전석에서도 트렁크 문을 열 수 있지만 트렁크에도 버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오늘의 정보가 진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별로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정보는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금만 가공한다면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그 정보는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뛰어넘는 단계가 바로 통찰이 될 것이고요. 그 통찰을 넘어선다면 지혜와 해안의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실제 생활에서 응용을 하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미트리스 영화가 아마 그 예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알약을 하나 먹었는데 뇌를 100% 가동시켜서 가난에서 탈출하거든요. 같은 주제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해도 배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은 관점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신기하리만큼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얼마 전에 글청개님을 실제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통찰을 넘어선 지혜와 해안의 단계에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글쓰기 뿐이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내린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입니다. 5년 전에 내린 결과값 또한 바로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 마신 술이 오늘의 숙실한 소리죠. 완벽한 선택은 없겠지만 지금 내리는 더 나은 선택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듭니다. 투표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 선택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란 소리입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고지식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닙니다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진실처럼 무언가가 보입니다. 저도 이 사실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치 귀신을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귀신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똥끌배 이제 레벨 좀 올라갔는가 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과 서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리를 심오한 대화놀이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다. 하지만 놀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다.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너 개의 코드는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대화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성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자격증은 최소한의 지식이다. 세계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도 없이 재밌고 깊은 대화를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그래서 저의 채널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보시고 인풋의 속도를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색다르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요새 왜 재미없는 얘기만 하냐고?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 글로 읽어. 다 글로.